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예보해 드린 대로 결국은 오늘 10시에 말이죠. 국회에서 검수완박 마지막 형사소송법이 가결이 됐어요. 찬성 164명, 반대가 3명입니다. 그리고 기권 7명인데요. 기권 7명은 정의당 의원들 6명은 모두 기권했습니다. 정의당은요 이미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요 여기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동의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정의당도 말이죠 우리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 아주 직격탄을 가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지 않습니까? 자, 징그러운 놈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로 정의당도 이 민심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명이 누구겠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양양자 의원이 실질적으로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은 반대하면 이게 금태섭 완전히 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서워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기권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양양자 의원이 기권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반대 3명은요. 이미 여러분들 조정훈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반대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자, 그래서 조정훈 의원 확실하게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도 지난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한 명이 또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짐작해 보시고요. 보도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비슷한 그러한 이 표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말이죠. 이 필리버스터도 전부 무산이 되고 결국은 다수당의 횡포 현상이 또 한 번 일어났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요, 일제히 그건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리고 헌법 소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본래 오늘 10시에 국무회의를 여는 걸로 공지를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후 4시 소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소집한다는 얘기는 뭐 거부권 행사하려고 소집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공포,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명 지키기 법을 본인이 이제 공포하는 이 절차만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이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반대와 찬성 이 비율이 차이가 좀 나는데 특히 수도권에서는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검수완박을 임기 내 처리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도권은요 60.4%가 반대하고 있고 찬성은 불과 34.1%에 달합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요 조선일보하고 이 TV 조선에서 수도권 여론조사를 했어요. 캐시텔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29, 30, 그 다음에 5월 1일 3일간에 걸쳐서 전화로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제 반발이 말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자,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요, 이 반대가 무려 59.2, 찬성은 35.4, 그래서 24%나 높아요. 인천도 58.6에 35.2, 경기도 61.7에 32.9. 자, 경기도는 누구의 아성이죠? 이재명의 아성이에요. 이재명의 아성 지역에서 이재명 지키기 법 반대가 61.7, 찬성이 32.9,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게 현재의 지금 민심의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게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우선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정당 지지도에 아주 확연하게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수도권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요. 이 국민의힘이 44.8대 민주당은 36.9. 그래서 무려 7.9포인트나 높습니다. 자, 지난 4월 말하고 그러니까 이 최근에 정당 지지도를 보면 말이죠. 서울에서는 35대 33, 인천 경기에서는 34대 35. 이렇게 해서 지난 4월 말에 NBS 4개 여론조사기관이 같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불과 한 일주일 사이로 캐시텔 리서치에서 혼자 조사한 걸 보면 이렇게 지금 7.9포인트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이번 검수완박법 처리가 민주당에 역풍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세훈도 54.6대 33.7로 송영길의 20여 프로 정도 앞서고 있고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박남춘 후보에 대해서 유정복 후보가 10여 한 6%, 44.4대 38.3 이렇게 높고, 그리고 경기에서만 김동연 후보가 45.0대 김은혜 41.0으로 5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만을 빼놓은 전 국민, 전 대학생, 전 교수, 그 다음에 이 시민단체 모두가 다 지금 검수완박에 반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정교모 같은 경우, 이제 교수 한 6천여 명인데요.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 합헌적 정당이 아니다. 이러한 비판 입장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러니까 우선 국무회의가 통모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민주당의 요청을 해서 이렇게 시간까지 연기를 하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갖다가 이 국무회의, 이건 통모 행위다 이렇게 보고, 이것도 독자적인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민주당이 하수인으로 쓰겠다는 계산이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 인정하는 민주정당이 아니고, 이 행위만으로도 민주당은 헌법 질서에 위반하는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 그리고요, 또 이 윤호중을 비롯해서 청와대 국무회의 일정 연기를 요청한 의원들 전부 탄핵되어야 한다.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국무회의 의원들, 국무위원들도 전부 탄핵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물러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관련 의원들에 대한 탄핵소추부터 발의하라. 그리고 관련자들을 특정하지 못하면 일사불란하게 검수완박에 찬성한 전원을 상대로 탄핵소추해야 한다. 그리고요,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부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헌법기관을 겁박하고 통모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반민주주의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러한 성명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대통령 탄핵, 민주당 해산 문제까지도 공개적으로 이 성명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 사안이 어마어마한 반헌법 행위로 이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자, 그래서 이 국민적 차원에서의 저항 운동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적 차원으로 번지고 있는 이 관련 단체,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면 말이죠. 우선 한변, 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그 다음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변은요, 민주당이 말하자면 이걸 처리할 경우에는 시민 1만 명 이름으로 헌재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교모 전국 교수 한 전현직 6천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긴급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명백한 우연이다. 법안 통과 즉시 우연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참여현대도 말이죠, 오늘 논평을 내고, 자,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의 신청권을 폐지하는 수정안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한윤옥 부장판사, 즉 판사 중에서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인데, 이 검경수사권, 검찰의 수사 기소권의 분리는 권력자 중대 범죄에 대한 제도적 수사 공백을 야기하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거꾸로 질주한다. 그래서 공개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법세련, 우리 우파단체죠. 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요, 이 법 개정은 헌법사상 끔찍한 헌법유린 재참사다.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조치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그리고요, 전대요. 여기서는요, 오늘부터 전국 서울대 등 전국대학 캠퍼스 113곳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서 국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한변협, 오늘이 이제 세 번째로, 어제까지 세 번째로 국민, 변호사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서 이 주부 김주미 씨는 국무회의에서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살펴서 검수완박법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법조계에서는요, 이 반나절 만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버린다면 검수완박 반대는 국민 저항 운동으로 진화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대검도 이 박범계 장관한테 법제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 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대검에 제2요구 등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회신해 달라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검은 제2요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견을 다시 보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한변협도 어제 추가 논평을 냈어요. 그래서 이 성급한 본회의 통과 형무소법 개정안에 유감을 표명했고요. 자, 그리고 일반 민생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는다. 대형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 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변협이 주최한 변호사 시민 필리스터에는요, 인지연 자유공정연합 대표 미국 변호사고 주부 좀 전에 말씀드린 김주미 씨, 그 다음에 이영풍 KBS 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 김태훈, 김기원, 이지은, 조용균 변호사 등이 연사로 참여를 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 중에 말이죠, 인지연 대표는요,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하며 헌법 가치와 국민 기본권을 내팽개친 민주당과 정의당을 국민은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영풍 실장은요, 검수완박 악법을 두고 문재인 보호법, 민주당 의원 보호법 위반은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윤옥 부장판사 이 언론기고문을 내고 있어요. 검수완박의 진실. 여기에서 이 한몸을 이루는 수사와 기소를 한국처럼 완전히 분리하는 시도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거야말로 이 중대범죄에 대한 제도적 수사 공백을 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른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공익신고인이죠. 장준희 부장검사는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이 제출될 경우에 우연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라.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있고요. 법제처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오후에는 신임 검사 임가식이요, 법무부 청사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박범계와 그리고 지금 총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먼저 이 박범계 장관은요, 검찰 수사는 반드시 내 외부 통제를 받아야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래서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거기에 반해서 박성진 대검 차장은 이 2시간 차 간격으로 말이죠, 뚜렷한 논리도 충분한 논리도 없이 절차를 어겨가면서 독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라면서 검수완박을 정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그리고 절차상 우연성, 부당성과 제의 요구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검수완박, 이 범국민적 저항 운동으로 지금 번지고 있고 헌법소원, 시민 필리버스터, 인권의 진정, 아주 집단적 움직임이 지금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대검에서는요, 이 범죄적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거부권을 건의하라. 그리고 법제처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협의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 대해서는 말이죠, 추가적으로 일선 검사들의 호소문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글을 이미 한 3천여 명이죠, 이 모아가지고 박병석 의장한테까지는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공포가 예상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도 호소문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요, 대검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 당일인 5월 10일 전후에 법무부의 검수완박 관련 헌재 태스크포스를 설치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검수완박도 이제 공포
내시니까요.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되면은 전 국민적 저항 운동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들을 여러분들께 빠짐없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전 범국민적 저항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민주당 이 앞장선 의원들 탄핵 청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탄핵 발의는 국민의힘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헌법을 위반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례는 절대 만들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분노의 한 복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국민의힘 반드시 뭐 당연히 숫자가 부족하니까 3분의 2가 안 되니까 이 탄핵 결론은 이룰 수 없지만은 탄핵 발의는 꼭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도요, 일단 상징적인 측면에서라도 우연정당 심판을 청구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검수완박법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교무에서 주장한 대로 이거는 헌법에 규정된 정당 해산 요건 극히 일부지만은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럴 때는요, 이 실효성도 따지지만은 정치적 상징성도 따져서 우연심판 청구하고요, 탄핵심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호중, 박홍근, 이 대표 인사들, 최강욱, 그 다음에 황운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 발의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